어머니가 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제초제를 먹여 전 남편, 현 남편, 남편한 남편은 모두 살해한 여성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한 40대 주부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사건 얘기입니다. 최근에 살인 혐의로 검거된 경기도 포천의 44살 여성 노모 씨. 2011년 5월에 전 남편, 2013년 1월에 새 시어머니, 그리고 2013년 8월에 새 남편, 이렇게 3년에 걸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까지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물을 빠르게 말려서 죽이는 제초제를 음료수나 음식에 몰래 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먹이는 수법을 썼는데, 이 제초제 조금만 마셔도 폐 손상으로 질식사를 할 수 있는 맹독성의 제초제입니다. 판매가 중단된 것을 수소문까지 해가면서 구했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데는 구해달라니. 그 집에 그 뒤에가 그 자신의 땅이라고 해. 근데 거기다 대치를 뿌리네. 근데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잖아. 그냥 뿌리면 그대로 죽어. 지금 나오는 농약은 5일 있어야지. 네,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2011년 전 남편을 죽이고 받아낸 보험금이 4억 5천만 원, 2013년 8월에 새 남편까지 죽이고 또 받아낸 보험금이 5억 3천만 원, 두 남편을 살해하고 챙긴 돈이 무려 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앞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역시 농약을 조금씩 음식에 타서 먹였습니다. 딸이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받은 돈도 700만 원. 역시 아들 이름으로도 보험 가입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범행을 저지른 뒤에 노 씨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새 차도 구입하고 또 후화 생활도 백화점에 다니면서 쇼핑도 하면서 누렸다고 하는데, 네, 경찰이 지금 사이코패스일 가능성까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은식 변호사님? 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보험금을 노린다고 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해서 돈을 수령한다는 게 참 문제인데요. 총 수령 금액이 이제 9억 8천만 원 정도라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골드바드 사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지금 검거를 해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이제 10년간 처벌 수위를 보면 보험 사기로 구속된 분들에 대해서 처벌을 보니까 51% 정도가 벌금형으로 처벌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집행유예,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한 25% 정도가 실형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살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형량이 많이 낮다라는 부분. 네. 그래서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게 보험 사기죄를 신설하자. 그래서 형을 좀 강화하자라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보면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로 벌금을 처벌을 해서 벌금형 액수를 좀 올리자는 거고, 이 보험 사기를 위해서 예비 음모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자는 그 입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예. 네. 더군다나 시어머니는 재혼한 남편의 부모니까 존속살인입니다. 네. 그래서 형이 굉장히 무거울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형을 떠나서도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정말 인면수심이지 이런 사람이 존재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로 이런 일은 벌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나왔지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신 변호사님 여쭙고 싶은 게 방금 형량 얘기했는데 이건 살인 아닙니까? 보험 사기 및 보험 사기입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 아니고 보험 살인 사기, 아닙니까? 사기만. 거기다 이제 살인자가 존속살인이라고 살인이 경합되는 거죠. 경합되는 예. 거. 그래서 순수하게 사기죄만 10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요. 살인죄는 다른 거죠. 다른 거죠. 5년 이상 예. 징역형. 예. 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제가 보더라도 네, 네. 비전문가인 제가 보험 보더라도. 사기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죠. 추세로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 건수가 늘어난다기보다 더 큰 문제는 진화된다는 겁니다. 네. 즉 현재 수사팀과 보험에 있는 이 조사팀보다도 더 한 발 더 앞서가고 네. 건수가 줄어든 대신에 이렇게 큰 규모가 커지는 사건들이 나오게 있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요, 한국이 보면요,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세계 8위고 보험료를 내는 게 세계 20위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험을 굉장히 중복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료 기준으로 6.2%가 입원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58%가 입원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가 이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이 범죄 의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해서 이 행여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 자체를 조사해 보면 관대하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말씀하신 인식이요. 형량도 지금 굉장히 네, 낮은 그렇기 상태고. 때문에 여태까지 보험 사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이 강한 처벌과 수사보다도 한국에는 보험 사기는 마치 관대한 범죄처럼 이렇게 처벌되었기 때문에 네. 오늘 평범한 사람이 보험 사기에 가담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중복되어서 보험을 많이 드는 사람일수록 보험 사기에 개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보험의 전체적인 양에 대한 어떤 통제도 적절하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런 보험 사기, 금방은 보험 살인이지만 이런 것들이 보험료 상승으로는 당연히 이어지겠죠. 소비자들한테. 당연히 네. 이어집니다. 이 보험 사기 내지는 뭐 과다 청구가 n분의 1로 결과적으로 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나눠지는 거고요. 실제 이제 보험 사기법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입법 취지에 따르면 금융 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관대합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손을 볼 필요도 있겠다. 미국에는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보험에 가입을 갖다가 아주 중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지금 보험 사기 비율을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 보험 가입하는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할 것 같네요. 5억 3천, 4억 5천 받으려면 어느 정도나 가입해야 되는 겁니까? 금액이 이렇게 사망보험금이 많잖아요. 월 200만 원 이상씩은 부어야 되겠죠. 4억대 뭐 이 정도로 그렇죠. 되려면. 예. 예, 제가 그 보험을 친구가 있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자녀들한테 이제 5억 5억씩 남기려고 계산을 뽑아보니까 예, 현재 예. 든다 그러면 약 25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래서 보험 이제 가입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람 하나당 보험 그 FC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7명 정도가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케팅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뒷목부터 자꾸 내려라. 네. 그래서 보험금 타먹는 걸 왠지 임자 없는 돈, 못 쓰는 사람이 바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국민 의식 자체가 문제인 거죠, 지금.